깜깜한 밤,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비닐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꽉 묶인 매듭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위로 비닐을 뜯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몸을 둘둘 만 채로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천상갑입니다. 거기서 이제 구조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그런 천상갑들이 다 도축이 돼가지고 이런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됐겠죠. 방금 보신 장면은 베트남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밀매 대상이었던 천상갑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천상갑이란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사실 겉모습만 보면 파충류처럼 생겼지만 온몸이 비늘로 쌓인 유일한 포유류 동물입니다. 혹시 포켓몬 캐릭터 고지라고 아시나요? 이 고지가 바로 이 천상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상갑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야생은 없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천상갑은 몸을 둘둘 말아서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비늘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미신 때문에 밀매업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만 100만 마리 이상의 천상갑이 불법으로 밀매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거래가 되는데 비늘은 의약품, 손톱은 장신구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천상갑이 불쌍하긴 한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0% 이상이 동물,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박쥐에서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생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잡아먹으면서 접촉이 점점 많아지면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이른바 스피로버 효과입니다. 결국 야생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 그곳의 동물을 거래하고 시장에 판매하면서 일종의 바이러스의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죠. 스피로버라는 게 신기한 개념인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에이즈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물 안에서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인간에게까지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주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메르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규모는 무려 1년에 2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마약, 미립국, 위조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불법 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야생동물 중에 상당수는 웹마켓이라는 곳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웹마켓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도살해서 판매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메뉴판을 보면 실제로 100종이 넘는 야생동물들을 도축해서 음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가보면 이런 시장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랑 같은 시스템인가요? 웹마켓이라는 뜻이 이제 수산물 시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중국이나 이제 이런 베트남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흔히 되게 신기한 동물들 같은 거 막 많이 팔잖아요. 이제 그런 야생동물들을 파는 시장이 또 웹마켓인 거죠. 고객이 야생동물을 고르면 바로 앞에서 도축을 해주나요? 직접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도축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게에서 직접 도축한 동물들을 그 앞에 내놓고 그냥 그대로 파는 거죠. 다른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표적인 웹마켓인 중국의 우한 수산물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로나19가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우한 수산물 시장의 모습인데 빨간 대에 보면은 막 피들이 막 다 뒤섞여 있는데 그 안에서 칼을 가지고 어떤 동물일지도 모르는 고기를 막 썰고 있고, 물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의 피인지도 알 수 없죠. 여러 동물들이 막 뒤섞여 있겠죠.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시장인데 거의 한 1m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이제 박쥐들을 음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손님이 이걸 사면은 바로 도축해서 팔 수 있게 칼하고 도마가 있어요. 그 안에 피가 이제 다 여기 굳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돼버렸는데,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주로 이제 약재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상갑이 정력에 좋다는 미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상갑의 비닐을 잘라가지고 팔기도 하고 가죽채로 팔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리가 딱 야생동물을 먹지도 말고 거래하지도 말고 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중국의 야생동물 산업 규모가요 무려 9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중국은 이 야생동물들을 약재, 음식, 옷에서부터 연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중국은 야생동물 거래를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웅담 성분이 포함된 중의학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권장하는 등
좀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저장성에서 한 남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블랙스완을 잡아다가 먹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향은 좋았는데 고기는 거친 게 맛이 없다. 이런 황당한 논평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결국 또 다른 바이러스,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면 이런 뿌리 깊은 야생동물 보시 문화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야생 거래나 밀매 같은 것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의 과시용으로 애완으로 거래가 아직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이 바뀌고 훼손이 되면 이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띵에서는 실험 비글이나 멧돼지 바이러스 같은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